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3개월 만에 전국 집값이 곡소리 난리통입니다. 30% 이상 떨어진 급매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지만 매수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중개소마다 매도자들이 아무리 가격을 낮추어도 사려는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입니다. 무주택자들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지만 유주택자들은 사실상 재앙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올 연말, 내년, 내후년 언제가 바닥일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윤석열 집값 곡소리 난리통, 전국 무더기급에 터졌다. 일단 집값을 잡았습니다. 해외 요인이든 전 정권의 공이든 지금 정권의 공이든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단어들이 쭉 널려 있죠.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인내심입니다. 지금 매수자들뿐만 아니라 매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 폭락 후에 세 가지 방향, 회복 불능할 수도, 이런 전망들도 나와요. 떨어지면 다 망한다, 한국 집값 폭락하면 반등 없다 라고 땅집코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부동산 폭락 후 세 가지 방향. 먼저 회복을 한 후에 신고가, 이게 예전에 계속 한 40년 동안 반복된 패턴이었죠. 회복 후 신고가. 두 번째는 현재 이제 폭락을 한 다음에 현재 가격을 겨우 회복. 세 번째, 폭락 후에 장기간 횡보. 폭락 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폭락한 상태에서 장기간 횡보.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했죠. 경기도하고 인천 거의 90% 정도가 2009년부터 집값 떨어지기 시작해서 2020년까지 무려 11년 동안 그냥 폭락 후 횡보했어요. 그것도 장기 횡보라고 하면 이거네요. 3번. 결국 2020년에 대폭등해가지고 자 회복하고 아예 신고가를 많이 찍어서 엄청나게 뛰었죠. 그래서 그렇죠. 자, 이제 이번에는 떨어지면 좀 어떤 모습을 볼까요? 먼저 회복 후의 신고가. 부동산 역사는 폭등과 폭락 이렇게 이어지는데 결국 큰 폭으로 올랐다. 자, 두 번째, 부동산 폭락, 가격을 회복하고 신고가, 폭등, 이렇게 3단계를 꼭 진행했다. 자, 미래에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돼요. 신고가를 찍는다고 할지라도 양극화, 서열화, 폭락은 똑같이 하지만 뛸 때 주로 신고가를 찍는 곳이 어디냐? 자, 가장 유리한 곳이 서울, 두 번째가 수도권, 제일 불리한 곳이 지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신고가를 찍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격이나 겨우 회복한다. 부동산 사이클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혹시라도 경제 위기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사이클상 하락이든 경제 위기가 터지든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70%까지 추락하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GDP 대비 집값 거품이 지금 심해요. 그리고 대부분 폭락 후에 회복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게 세 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세 가지 변수. 자, 집값 거품이 어떠냐? 지금 무진장이 심해요. 그래서 폭락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뛰지도 않았는데 무슨 폭락이겠어요. 두 번째, 인구 급감도 회복밖에 못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세 번째, 공급 과잉. 지금 여러분들 공급 부족한 것 같죠? 넘쳐납니다. 우리나라 집 넘쳐나는데 집값 폭등기에 다주택자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모자라는 착시 현상 때문에 자꾸 신도시를 짓는 거야. 만약 3기 신도시를 계획대로 이대로 짓고 나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2기 신도시 거의 7, 80%가 미분양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게임이 안 될 거예요. 아마 다 미분양 나고 난리 날 겁니다. 몇 년 후에. 왜 그러냐면 그때하고 다른 게 생산인구 감소하고 1인 가구만 증가하고 있거든요. 자, 폭락하고 장기 횡보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자, 1991년 53% 빠졌어요. 진짜 많이 빠졌죠. 97년 IMF 때 50%, 2008년 미국발 금융위 때 40%.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급락한다. 즉 경제 성장률이 이어지지 않으면 장기 폭락한다 이 말이에요. 일본은 폭락 후에 경제 성장률이 낮아서 결국은 우리나라한테도 지금 초월할 단계에 놓여 있잖아요. 부동산 매수 시기와 영향을 주는 요소 확인사항. 자, 내년 하반기부터 아마 급매가 쏟아질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하반기가 아니라 이미 지금도 급매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거의 30%, 40% 반토막까지 이런 금매들이 막 나올 것 같아요. 내년 하반기부터 금매 쏟아질 거 숨죽인 매수 예정자들. 먼저 집값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매수 시기만 놓고 보자고요. 1차 올 하반기. 자, 하반기 때 올 하반기가 적재적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경제 반등한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 날아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스물스물 하면서 다 회복해버리면 이제 나중에 물가도 안정되고 금리도 인하하게 되면 경제 반등과 금리 인하가 되면 집값이 추락하다가 다시 상승 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올 하반기 몇 퍼센트가 빠지든지 간에 그게 기회다라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2차 23년 내년이다. 2년차 하락이 가장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보통 30에서 40%까지 일부 지역은 반토막까지도 떨어지는 게 2년차 하락이에요. 자, 무슨 얘기하느냐? 지금 경제는 계속 안 좋다. 언제 회복될지도 모른다. 3차 24년 이후다. 예전에 5년 6년 폭락하듯이 이번에도 비슷하게 갈 것이다. 결국 세계 침체 이게 장기화됐기 때문에 폭락한다. 자,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1번은 아닌 것 같고 2번 일 확률이 커요. 내년 하반기 3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집값 영향. 그렇다면 어떤 것들에 영향을 받느냐? 먼저 미국 금리 인상. 바로 이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거예요. 자, 물가 그리고 경제 성장률 이거하고 다 관련된 거잖아요. 금리 인상이. 자산 움직임도 집값에 영향을 줍니다. 즉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라든가 뭐 채권이라든가 달러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지금처럼 움직이게 되면 집값은 폭락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반등을 하게 되면 반대로 움직이면 집값이 이제 다시 반등을 하겠죠. 세계 집값도 신경 써야 돼요. 현재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이 계속 확대될 것이냐 아니면 반등할 것이냐. 당분간은 계속 하락이 이어질 것 같은데 언제까지냐. 바로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위험자산의 움직임 마지막으로 세계 집값 이 세 가지가 집값에 영향을 주는데 확인사항.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집 매수 타이밍을 잡느냐. 바로 이겁니다. 확인사항이 꽤 많지만 이거 주간 월간 나와요. 거래량 매주 나오잖아요. 시세 어디 올랐다 빠졌다 나오잖아요. 매수 우위지수 뭐 매매 심리지수라고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매물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미분양은 어떻냐. 미분양 증가해 갖고는 집값 뛰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은 어떻냐. 금리는 계속 올라가느냐. 주가 환율은 어떻냐. 해외 집값은 어떻냐. 이 정도 점검 사항이에요. 검토 특히 부동산 흐름은 뉴스라든가 전문가 어떤 전망 그리고 하락폭. 여러분들 네이버만 들어가더라도 아파트 하나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락폭. 이것만 봐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기, 집값 영향 확인사항 꼭 확인하시고. 자, 부동산 대세 하락. 세계 집값과 한국 집값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보자고요. 먼저 부동산 자체는 끝났다. 금리 인상에 전 세계 집값 뚝뚝 떨어지는 거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세계는 어떤 상황이냐. 지금 폭등했던 국가들이 폭락하는데 캐나다, 뉴질랜드 8%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말이 8%지 실질적으로는 20, 30%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지금 10%, 20% 이상 떨어졌지만 0.0 이렇게 나가잖아요. 떨어질 때. 자, 호주, 스웨덴은 10% 하락했고요. 결론적으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세계 1위에서 4위 집값이 급락합니다. 물론 여기만 떨어지고 있겠어요? 자, 유럽 모든 거의 나라가 다 떨어지고 있고요. 기타 이제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나라들은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지금 끔찍한 상황이죠. 자, 그런 나라 몇 나라 빼놓고는 다 집값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10개월 연속 하락. S&P는 뭐라고 했느냐. 마이너스 20% 정도 지금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은 마이너스 20% 떨어졌다. 더 떨어진 것 같은데요. 아예 팔리질 않아요. 자, 미국 7월부터 거래 급감 6월까지 폭등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폭등이라는 용어가 안 나옵니다. 왜? 거래 급감하고 뭐 지금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또는 뉴저지 이런 데 지금 집값이 갑자기 뚝 끊기면서 막 빠지고 있거든요. 하락하는 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세계
자, 금리 인상 90% 국가가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작년하고 다르죠. 작년은 그래도 반반이었어요. 작년은 폭등하는 곳과 폭락하는 곳.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국내는 전국 실거래가 고점 대비 지금 10에서 20%다 추락한 상황이에요. 여기는 안 빠졌는데요. 왜 매물만 덜렁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매물 있죠. 매물에서 제일 싼 매물 있죠. 자, 네,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저는 상담을 많이 하니까 정확하게 알아요. 자, 매물에서 제일 싼 매물보다 훨씬 낮은 매물만 거래가 돼요. 정말 이해하세요? 시세만 덜렁 보고 매물만 덜렁 보지 마시라고요. 거래가 돼야 시세도 떨어지는 거예요. 얘는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은 시세가 거래가 안 되는 거야. 그 싼 매물도. 그러니까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실제로. 실질적으로는 20% 이상 다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막 여기는 안 빠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댓글 다는 사람은 유주택자들이 그냥 떨어진 게 없다라고 이렇게 방어하려고 쓰는 댓글 같아요. 여기 보시면 하락 큰 곳 세종, 대구, 대전 당연히 여기는 많이 빠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인천, 경기, 서울 심각합니다. 지금. 자, 지표 하락, 매수 우위 지수, 거래량, 실거래가, 선도 지수, 경매, 증여, 전세가 다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매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매 위주로. 자, 대세 하락장으로 지금 이미 접어든 것 같은데 매주 하락이 확대되고 있어요. 1에서 5년은 언제까지 빠질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한 1, 2년은 무조건 빠지지 않는가. 자, 인구 감소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첫 총인구가 감소됐어요. 사실 이게 비상사태 맞아요. 괜히 막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제발 부탁이니까 이런 인구 저출산 감소 이쪽에 돈을 쏟아 부었으면 좋겠어요. 자, 인구 감소 집값 폭락 총 인구 5,174만 전년 대비 9.1만이나 줄어들었어요.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처음으로 빠졌어 역사상. 자, 마이너스 0.2% 생산인구는 71.4% 전년 대비 34만 명이나 줄어들었어요. 생산인구가 중요합니다. 생산인구는 집값하고 직격탄이에요. 자, 수도권 인구 2,608만 명으로 전체 50.4% 증가 추세. 즉 지방의 땅은 서울보다 수도권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크지만 어떻습니까? 인구는 반절도 안 돼요. 자, 저출산 고령화 합계 출산율이 이게 뭡니까? 0.76%. 세계 206건 밖이에요. 일본보다 훨씬 심각해요, 지금. 자, 0에서 14세 유소년은 608만 명, 무려 16만 명이나 감소. 이게 1년 만에 다 감소된 거예요. 마이너스 2.7%. 이게 뭡니까? 내년에는 더 감소되고 65세 고령자들은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870만 명인데 무려 42만이나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젊은이들이 노인을 먹여 살리는 비율을 봤더니 4명이 1명을 먹여 살려야 돼요. 노인을. 이러면 나라 망합니다. 5.1%나 지금 아무튼 고령 인구 증가. 1인 가구 이것도 아주 안 좋은 현상인데 1인 가구가 717만 전체의 33.4%가 1인 가구예요. 무려 7.9% 1년 만에 이렇게 증가했어요. 내년이면 40% 된다 이 말이겠죠. 2인 가구 608만 28.3% 둘이 합쳤더니 61.7%예요. 우리나라 총 가구의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자, 1.67명입니다. 1.6명. 2명도 안 돼요. 한 가구가. 이런데 무슨 그 가구가 집을 얼마나 사겠어요. 집이 남아돌죠. 그러니까. 원룸도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주택 1,885만 호에서 빈집 139만 가구로 7.4%인데 여기는 원룸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최상과 최악, 시기, 입지, 물건 상황.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최상, 최악. 자, 시기적으로 최상의 매입은 저는 1에서 5년 흐름 보며 판단인데 일단 한 2년 정도로 보겠습니다. 최악이 뭐냐? 지금 잡는 거야. 지금 잡는 거. 아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지입니다. 입지. 최상의 입지는 서울 인접 경기도. 광역시에서도 중심지. 최악이 어딘 줄 아세요? 수도권 외곽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 외곽입니다. 중소도시입니다. 상급지로 진입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 감소. 공급은 넘쳐나기 때문에 무조건 상급지로. 자, 물건 한번 볼까요? 물건 매물. 최상의 물건이 뭔 줄 아세요?
역세권의 주거타운입니다. 쉽게 말하면 뉴타운이라든가 몇만 세대 신도시라든가 이렇게 좀 집이 많이 모여있는 곳들. 1,000세대 대단지도 좋아요. 최악이 뭔 줄 아세요? 주택이 아니야. 토지, 빌라 또는 상가 이런 것들이에요. 자, 최악의 분양이 뭔 줄 아세요? 자, 고분양가. 지금 현재 미분양, 300세대 미만의 나홀로 분양, 아파트가 아닌 것들 분양받는 거. 이게 최악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상황적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최상의 상황은 언제냐? 자본금과 연봉을 활용해서 갭 투자라든가 빚투를 하는 게 최상이에요. 지금 당장 말고 좀 집값 떨어졌을 때 내 돈만 가지고 하지 말고 그때 자기가 견딜 수 있다면 자, 갭 투자 또는 실거주는 빚투를 하시라고요. 이때 안 하면 언제 합니까? 최악이 뭔 줄 아세요? 자, 상투장 지금 장세에서 자본금에 딱 맞게 아파트도 아닌 것들을 실거주하는 거예요. 실거주란 말 좋아하지 마세요. 실거주를 잘못하게 되면 평생 가난해집니다. 하락장 활용. 자, 2주택 하락장에는 2주택 만들고 분양, 미분양 자녀 명의로 잡고 이때 아니면 언제예요? 제가 지금 시기, 입지, 물건 상황별로 최상과 최악. 자, 이제 부동산 40년 사이클. 이게 86년부터 2018년. 지금으로 따지면 2022년이죠. 이제 여기가 2022년이에요. 어떻습니까? 약 30한 5, 6년? 이 정도의 사이클을 봤더니 자, 이렇게 올라가다 여기에 떨어졌네요. 이게 지금 조금 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의 반토막 난 거예요, 이게. 이거 일본도 반토막 났었고 우리나라도 반토막 났어요. 일본은 이게 언제까지 갔냐면 일본은 후진국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16년까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IMF 근처까지 갔다가 한 번 더 떨어졌죠. IMF도 이렇게. 여기서 다시 회복을 합니다. 일본하고는 완전 달라요. 자, 이제 막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올라가다가 이번에 언제냐? 이거 미국발 금융위기 때 쭉 떨어졌죠, 이렇게. 이게 표면상으로는 안 떨어진 걸로 보여도 이것도 40% 이상, IMF 때도 40% 이상. 그 다음에 자, 이제 박근혜 정부 초반,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날아갔죠. 그러다가 지금 갈고리 모양으로 약간 꺾인 게 보이는데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빠지면 여기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돼요. 자, 지금 사이클상으로 보면 올랐다 떨어졌다 지금 특히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쌍둥이 아닙니까? 이제 인구 감소 1인 가구. 인구가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계속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이번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0.2라고 여기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거밖에 안 되고, 자, 고령층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생산인구 보실래요? 자, 생산인구가 지금 꺾이고 있죠. 생산인구 꺾이는 것은 집값이 추락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여기 1인 가구 봤더니 1인 가구 이 핑크빛 보세요. 33.4%. 그 다음에 2인 가구가 파란 거예요. 이 1인 가구가 대부분이에요. 집을 받쳐줄 사람들이 드물어진다. 자, KDI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당분간 집값이나 거래량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수도권 지방 이렇게 추락할 것이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추락할 것이다. 경기도 3, 4억 폭락한 사례는 이제 예를 들기도 입이 아파요. 수원 광교 19억 8천짜리가 16억 거의 4억 떨어졌고, 의왕 이편원서장 인덕원 더퍼스트 12억 5천이 9억 1천만 원 거의 3억 5천 떨어졌고, 화성 동탄 시범 더샵 16억 8천이 12억 8천 4억 떨어졌고, 엄청나게 떨어지죠. 자, 고양 일산 신도시 킨텍스 14억 7천이 12억 5천 2억 2천 떨어졌고, 고양시가 잘 버텼는데 이제부터 본격 폭락하고 있어요. 버티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버티는 곳은 늦게 떨어져요. 자, 여기 보시면 결국 인천 더 확대됐죠. 저번 주보다 벌써 이제 0.0이 아니라 1로 떨어졌잖아요. 인천 지금 아주 폭삭 망하고 있어요. 서울도 엄청납니다. 경기도랑 세종, 충남, 대전, 충북, 자, 경북, 대구, 경남, 울산, 부산도 확대되고 있죠. 부산 무서워요. 자, 전반적으로 폭등 뛴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상승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전문가들 하나같이 말 바꾸기 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뭐 하반기에 올라가네 거의 80%가 뛴다고 하더니 지금 완전 말 바꾸세요. 주택가격이 정상이 아니니까 떨어진다.
자, 수요 줄어서 하방 압력 더 거세진다. 이제서 말 바꾸기 하고 있네요. 높은 집값, 이자의 매물만 계속 늘어난다. 정부 부양책으로 1, 2년 후에 매수세가 반등할 거다. 결국 1, 2년 후에 반등하는 것은 올해는 폭락한다 이 말이겠죠. 현 하락, 금리라는 특수 요인 탓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다. 자, 물론 금리 탓도 큽니다. 하지만 금리 탓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죠. 오히려 수요 부족론 대두된다. 자, 사는 사람이 적다. 떨어진다. 입주 물량 늘어나면 하락세에 장기화될 수가 있다. 그렇죠. 공급 폭탄이에요 지금. 자, 인기 지역은 조정. 전반적인 시세 대세 하락. 이 사람은 뭔가를 잘못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인기적이 조정이 아니라 인기적은 더 폭락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자, 외부 요인 안정화되면 시장 상승 전환될 수도. 그렇죠. 안정되면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가 문제죠.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를 끊을 때가 아니에요. 주택시장 하방 안정화, 거래 질벽이 문제. 거래가 절벽되고 정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자, 일반인들도 지금 열에 6명은 떨어진다. 올라간다는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여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극과 극, 뭔 말이냐. 강동구, 동쪽 끝, 강서구, 서쪽 끝, 그 다음에 동대문구, 그 다음에 서대문구 같이 한번 다 봤어요. 강동구 봤더니 떨어지는 곳이 84, 올라가는 곳이 7, 그 다음에 동대문구 떨어지는 곳이 17, 올라가는 곳이 5. 자, 강서구 떨어지는 곳이 16, 올라가는 곳이 3. 서대문구 떨어지는 곳 17, 올라가는 곳 2. 이처럼 거의 뭐 90% 이상은 떨어진다라고 봐야죠. 이 올라가는 것도요, 어떤 소형이라든가 그동안에 좀 늦게 뛴 것들이에요. 부동산 한파가 거세지고 있네요. 사상 초유의 거래 실종이 급기야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집값과 동반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며 고가 아파트에서 저가 아파트로 확대될 조짐입니다. 감사합니다.